반갑습니다. 저는 그 방문각에서 그 전공생물을 강의하고 있는 신범씨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2018년도 대비해서 중등 임용 그 전공생물 시험을 볼 텐데, 그때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유용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소개하는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래 이제 빔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좀 빔의 여유가 좀 없어서 그냥 판사는 식으로 해서 설명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하반기에 어떤 것들 좀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부를 할 때는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배우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 흐름이라든가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물의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러한 생물의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론 과정 공부를 할 때 뭐 단원별로 공부를 했을 텐데 그 단원 각각에 대해서 소제목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정리하면 좋죠. 뭐 소제목 한번 정리하고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건 빼고요. 소제목이라든가 또는 키워드, 이런 키워드들만 따로 정리하도록 하세요. 뭐 예를 들면 뭐 한 페이지에 한 챕터당 하나의 단원당 뭐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 정도 A4 용지로 그 정도 정리가 될 거예요. 의외로 단원별로 배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 한 30장 정도 내외로, 예를 들면 30챕터라고 한다면 그 정도 내외로 전체 맥락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제목하고 키워드를 보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맥락이 정리가 되면서 동시에 또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각 챕터 간의 그러한 연관성, 그래서 생물은 어차피 서로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이런 연관성을 파악하게 되면 문제 풀 때 문제를 보면 어떤 내용의 그 이론 내용을 물어보는지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은 그 문제 자체를 파악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런 연관성을 무시하고 세부적인 내용만 달달달달 외우다 보니까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문제를 보는 순간 이것은 어떤 내용이니까 이러한 내용의 답을 내가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러한 키워드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답을 쓰기가 용이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런 맥락을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여러분들 이제 하반기 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문제풀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만 공부를 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이제 이론 내용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론 내용을 많이 복습하면 그만큼 즉 장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형성되고, 그런 장기 기억이 강하게 형성되게 되다 보면 빠르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풀 때도 바로바로 어떤 문제인지 바로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 과정도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이론을 상당히 반복 횟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우리가 그 기억을 하게 되면 되니까. 그래서 반복 학습을 항상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요. 그리고 이때 하반기 때는요, 반복 학습을 하면서 최대한 암기할 내용은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뭐 지금 이론 과정 끝나면 한 60, 70% 이해가 됐고 단편적으로 이해가 됐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때는 이러한 맥락 정리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 흐름을 파악하고요. 반복 학습을 통해서 암기를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기를 할 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암기하지 말고요. 암기를 하면서 아는 내용들은 빠르게 넘어가고요. 모르는 내용들은 좀 표시를 따로 해두세요. 뭐 지금 당장 다시 암기해서 외운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또 생각하려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포스트잇 같은 것으로 표시를 해주는 게 좋고요. 포스트잇 표시를 하게 되면 어떤 부위에 표시를 하냐면 중요도가 있는 부분, 그리고 암기가 잘 안 되는 부분들 있죠. 암기가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포스트잇 같은 걸로 표시를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또 반복 학습을 하면서 복습을 할 때 내가 표시한 부분은 예전에 몰랐던 건데 지금 또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자세히 보고요. 예전엔 몰랐지만 이제는 바로 기억나니까 그때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면 되죠.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하다 보면 그 하반기 이제 뭐 시험이 다가올수록 점점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때 그 봐야 되는 부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 테니까 그런 것도 신경 쓰면 되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도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아무래도 기출이 됐던 부분,
보통 이제 임용기출 같은 경우는 새로운 내용보다는 기출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기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기출 분석을 통해서 중요한 문제를 파악하는 게 좋은데, 뭐 여러분들 이론 과정을 통해서 기출 문제를 풀고요. 이러한 기출 문제를 통한 풀이를 통한 이 기출 분석이 이미 됐을 텐데요. 그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어느 부위에서 뭐 중요하고 어느 부위에서 문제가 많이 자주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 부위에서는 거의 문제가 안 났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중요도라는 건, 이 중요도는 기출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론 과정 때 기출 풀이를 안 했다면 이제 문제 풀이, 이 하반기 때라도 기출 풀이를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뭐 시간상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최소한 어떤 문제가 나왔고 어느 부위에서 기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그런 거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뭐 당연히 이론 정리하겠죠. 자, 이런 식의 이론 내용을 하는데, 이론 내용을 공부하는데 단순하게 이론 내용을 보는 것보다 이제 문제와 연관지어서 이론 내용을 복습하는 것도 상당히 좀 복습하는 그 속도도 빠를 뿐더러 어떻게 이론 내용이 문제화됐는지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반기 때는 당연히 문제풀이를 통한 그 기출 분석,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한 정리,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론 정리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론 정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문제 보고서 그냥 이것들은 이런 답인가 보다 하고 대충 넘어가지 말고 각각의 문제를 풀 때 이게 실제 본고사에서 나오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의 완성된 문장을 연습하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의 문장을 완성을 하려면 필요한 키워드들을 끄집어내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풀이를 할 때 이론 정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웃풋을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눈으로 그냥 보고서 뭐 이건 이런 답이겠구나. 그리고 대충 툭툭툭툭 넘어가지 말고 하나의 문장을 쓰는 그런 연습. 그래서 하나의 일종의 아웃풋을 연습하는 그런 계기를 갖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되나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뭐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학원에서 이제 문제를 가지고서 풀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문제를 보통 이제 3개월, 뭐 7, 8, 9,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풀죠. 그러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따로 구해서 푼다든가 아니면은 학원에서 문제풀이를 한다든가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단순하게 문제 봤다 하고 끝내지 말고요. 문제 자체를 외우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이런 내용들이 이런 문제로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쓰는 연습을 귀찮더라도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아웃풋, 실제로 시험 볼 때는 시험 볼 때는 아웃풋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인풋이 이론 과정에서 끝났다고 한다면 마무리 단계로 인풋을 마무리하고요. 그와 동시에 아웃풋 연습을 해야 문제를 알면서 못 쓰게 되면 그럼 뭐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대비해서 좀 아웃풋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은 뭐 시간상으로 뭐 이런 것들 뭐 언제 뭐 소제목 키워드 기출 분석 이런 거 하느냐 이렇게 걱정을 할 텐데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효용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 이론 내용은 여기서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할 때 그 이론 내용은 이론 과정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그 이론 과정 그 순서대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뭐 이러한 그 키워드들 단원별로 정리를 한 상태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출 분석에 따라서 어떠한 단원, 어떠한 내용에서 어떠한 키워드에서 몇 년도에 무슨 문제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이제 문제풀이 때 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면 최대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작성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있던 것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 파악이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그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게 뭐 내가 알아보기가 좀 힘들다 그렇다면 시간을 내서 이런 것들 정리 간단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풀이가 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났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모의고사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실전 모의고사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 실전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90% 이상의 이론 내용 정리 또는 암기가 이제 끝난 것이 좋습니다. 뭐 100%까지는 힘들다 하더라도 최소한 90% 이상은 돼야 되겠죠. 보통 이러한 실전 모의고사는 보통 한 4회 정도 하죠. 그래서 지금 뭐 10월에는 한 달 정도 이제 사회에 걸쳐서 실전 모의고사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전 모의고사를 하면 단순하게 뭐 이런 문제는 안 나오다 하지 말고요. 실전 모의고사 풀 때는 아웃풋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그대로 바깥으로 꺼내는 그러한 아웃풋에 대한 단순하게 아웃풋이 아니고요. 감각을 익히는데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이 일정한 시간 내에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정해진 시간 동안에 쓰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한 문제 풀 때, 뭐 한 문제에 답을 쓸 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할애를 하게 되면 다른 문제들, 뒷부분에 있는 문제들 쓸 때는 마음이 급해져서 키워드 같은 것들 놓치고 문제를 쓰기 때문에 이런 감각을 익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때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 선생님들이 이러한 실전 모의고사를 할 때 첨삭 같은 것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요 첨삭 내용을 그냥 무시하지 말고요. 꼭 참고를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첨삭 내용을 참고하지 않고 그냥 뭐 나 하던 대로 할래 그러면 이 첨삭이라는 건 제3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제대로 썼는가 안 썼는가 일종의 그 채점자 입장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필요한 부분은 써라 뭐 이런 것들을 조율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보던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첨삭해 줄 때 보면 어떤 학생들은 뭐 첨삭 받는 게 좀 뭐 시험을 못 봐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니면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일부 학생들은 첨삭을 안 받거나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그 다음 실전 모의고사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달라지지 않은 상태로 이론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표현을 잘못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에 뭐 이러한 첨삭을 해줬을 때 일부 학생들이 첨삭한 것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다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 봐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 꼭 첨삭을 받고요. 그 첨삭 내용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 남은 실전 모의고사 동안 계속 고치도록 연습을 하도록 하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10월 한 달 동안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 아웃풋 감각 그리고 또 아웃풋에 대한 연습을 다 하게 되면 이제 11월이 됐죠. 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11월 달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주에 시험을 보게 돼서 작년에 비해서는 한 일주일 정도 빨리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는 아마도 거의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게 될 텐데 이때는 마무리 정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요. 이때 마무리 정리를 할 때는요.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좀 잘 암기가 안 된 부분들 표시했었죠. 그 표시된 부분 위주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 범위에 대해서 표시된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당히 이제 중요도가 높은 부분, 그러니까 기출 가능성이 높은 부분 위주로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기존에 기출됐던 부분이 요 부위가 있다. 그러면 기출은 되지 않았지만 뭐 미트 디트 쪽이나 뭐 피트 쪽이나 뭐 상당히 자주 나왔고 그래서 임용에서도 나올 만한 부위가 있다. 그러면 그 범위를 좀 이렇게 확대를 하세요. 지나치게 확대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특정한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할 때도 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2017년, 17학년도 대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똑같은 기작에 관련해서도 포커스를 맞춘 부분이 아니라 그것보다 좀 더 포커스를 맞추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산화질소 하면은 발기와 관련돼서 뭐 부교감신경에 아세틸콜린을 분비하게 되고 그러면서 혈관의 평활근이 이완되게 되니까 혈액의 양이 혈액 유입량이 증가하면서 발기가 된다. 그때 산화질소가 2차 신호전달자로 작용한다. 뭐 이런 위주로 보통 그 기작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산화질소에 대한 전구체로 아르기닌이 사용됩니다. 그때 이제 아르기닌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산화질소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작년에 문제 나왔던 게 이제 아르기닌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기작의 중요한 부분 말고 약간 시야를 넓혀서 다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출 가능성이라는 것은 기출된 부분에서도 좀 범위를 넓혀서 공부를 하고요.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MD나 피트 쪽에서 기출 빈도가 높은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내용들은 좀 가능성이 높겠다. 그런 부분까지 좀 약간 범위를 더 넓혀서 엑기스들, 그런 부분을 마무리를 좀 잘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시험을 보게 되는데, 보통 마무리 정리를요, 빠른 내에 끝내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따로 필요한 것들 또 나름대로 연습을 하고, 그렇게 또, 본고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 이게 마무리 정리라는 게 보통 학원에서 하게 되면 한 2주 정도 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2주 정도 잡고 있는데, 2주 정도 하면 나머지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무리를 한다던가, 내가 필요한 부분, 또 어떤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 보완을 하는 그 시기를 꼭 갖도록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간단합니다. 키워드 위주로 생각하고요. 그 키워드에 맞게 답을 쓰는 연습을 하고요. 요 문제 풀이 때. 그리고 이 키워드에 대한 기작이라든가 그러한 키워드들을 좀 암기를 어설프게 하면 본고사에서 당황하게 됐을 때 잘 기억이 안 나게 되니까 확실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면 계속해서 반복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론 내용을 보게 된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때는 일정한 시간 동안 아웃풋하는 그 감각을 익히고, 이때 첨삭 내용을 잘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웃풋할 때, 즉 답을 쓸 때 좀 다듬어서 답 쓰는 연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정리를 할 때는 기출 가능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출된 범위, 그리고 기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챕터당 한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잘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죠. 이론 과정 지금 6월 중순 정도 됐는데, 이제 5개월 반 정도 지났고, 이제 앞으로 5개월 반 정도, 대략 한 5개월 정도 남았다 치면 1월부터 11월 마지막 주까지 이제 절반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 동안에 전체적인 내용을 잘 정리하세요. 특히 이론 과정, 흩어져 있는 이론 과정을 잘 연결을 해줘야 정확한 답, 문제에서 원하는 이론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정확한 답을, 필요한 키워드들을 잘 문장화해서 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그 뇌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끔 우리가 조율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시험 보는 시기에 뇌 활동이 가장 활발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시험이 아마 9시부터 쭉 시작이 될 텐데, 요 9시 때 뇌 활동이 활발하게끔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생체 리듬을 조절하도록 하세요. 자, 9시에 뇌 활동이 활발하게 되려면 한 6시에서 7시에는 기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세 시간, 일어난 다음에 두세 시간 정도 지났을 때 뇌 활동이 활발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기상을 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컨디션이 최상인 조건에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생체 리듬 조절, 이런 거 좀 신경 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 건강 신경 쓰고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직 충분히 5개월 이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마무리를 잘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요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요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그 하반기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실천하는 게 중요하니까 조금만 잘 참고 실천하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반기에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